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아내이고 또 한 아이의 엄마였던 한 여자아이. 길고도 긴 3년의 기록. 그리고 결국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든 그날의 진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선영 씨가 처음 시댁에 들어간 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남편 도윤 씨와는 직장 소개로 만나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였고 양가 집안은 딱히 반대 없이 허락했지만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시골 대가족 분위기였고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낮게, 시댁은 높게라는 철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선영은 눈치채야 했습니다. 아가 손이 곱네? 이런 손으로 우리 집 살림하려면 한참 멀었다. 그 한마디에 선영은 속으로 웃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탕 끓이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움직였지만 결국 들은 말은 내가 했다고? 아이고 그럴 리가. 저 맛이 나올 리가 없잖아. 였습니다. 남편 도윤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색한 웃음으로 넘기거나 밖으로 잠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기 일쑤였죠. 그날 밤 선영은 작은 방에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쁜 사람도 아닌데.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좀 더 해보자. 가족이니까. 시댁에 머무른 첫 해, 선영은 거의 매일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일도 그만둔 채 농사일이며 병원 진료 동행, 장보기까지.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실수엔 바로 눈총을 주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당 청소를 하던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친정에선 안 가르쳤니? 그 말에 선영은 속이 무너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더 성실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너무 외로워. 남편은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분이란 거 나도 알아. 그날 이후 선영은 남편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눈치를 봤다. 하지만 웃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짐은 그렇게 한 줄씩 쌓여갔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의 하루는 두 개의 얼굴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시댁의 며느리, 김장을 도와야 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야 했고, 마을회관에 반찬을 나를 때면 언제나 도윤이 며느리, 참 얌전한 애라는 말을 들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구형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문을 닫은 채 오랜 시간 몸에 익은 손놀림으로 엑셀을 정리하고 온라인 회계 시스템에 접속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 직장 인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회계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차츰차츰 일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초반에는 수입이 크진 않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그녀는 매달 200, 30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의 통장에만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CMA 통장에 자동이체시켜 투자도 병행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함부로 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거야.
하지만 선영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모든 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다니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도윤도 그 대상자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나 잘렸어. 도윤의 목소리는 텅 빈 방처럼 공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의 지병이 악화됐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갑작스러운 입원이 필요했고 그동안 유지하던 농사 일손이 끊기면서 수입도 바닥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에서 떡을 팔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전기료, 병원비, 약가, 생활비까지 밀리기 시작하자 가게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 진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손에 휴지를 꼭 쥐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엔 그녀가 3년간 모은 돈과 투자 수익 일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해둔 돈이에요. 부족하겠지만 먼저 아버님 치료비부터 해결해요.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돈 내 친정에서 받은 거냐? 시어머니가 의심 어린 눈빛으로 묻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몰래, 매일 밤마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지쳐 보이던 이유가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도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댁의 시간이 멈춘 듯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선영이 부엌에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음식 맛부터 평가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선영아,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까? 라고 말하곤 했고 요리 중간중간마다 이것과는 어째?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마을회관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그냥 조용한 애야, 얌전하고 정도로만 말했지만 이제는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혼자 일해서 병원비 다 마련했잖아. 그런 애 없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렇게 속 깊은 사람 없다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요. 보기 좋아요. 무심하던 시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입원 중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 말이야, 네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겁이 났어. 내가 널 몰라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근데 그게 다 미안해서 그런 거였어. 선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 도윤도 자존감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그는 동료의 추천으로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수트 차림으로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선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과거의 서운함은 사라지고 조용한 존중과 배려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선영은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시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둔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직접 상을 차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술 한 잔을 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야 며느리 하나 잘 얻었다는 말
당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선영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우리 집을 살렸어요. 정말 딸보다 더 고맙습니다. 선영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상처를 받아도 더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애랍니다. 그날 밤 남편 도윤은 선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커졌어. 이듬해 여름, 선영은 작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재택으로 운영되는 회계 컨설팅 서비스. 고객은 하나둘 늘어났고, 이젠 그녀가 후배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가끔 마을회관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요즘은 누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자꾸 온다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몰라봤지 뭐야. 그리고 어느 날 선영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자 부엌 식탁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죠. 우리 선영이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가. 그날 선영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추석을 맞아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향집 마당에는 선영이 정성껏 준비한 송편과 전, 잡채가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섞였습니다. 그날 시댁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사촌들, 고모, 삼촌까지.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선영을 소개했습니다. 이 애가요 우리 며느리예요. 요즘엔 마을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회계 일도 잘하지. 돈도 잘 모으지. 사람 마음도 헤아릴 줄 알지. 제가 옛날엔 그걸 못 봤지 뭐예요. 고모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가 그 며느리 눈치 주기로 유명했잖아. 근데 이젠 완전 딸바보 됐네. 그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선영을 마주보고 말했죠. 선영아,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다. 나는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너한텐 꼭 그래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는 모든 가족이 보고 있는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선영의 앞에 와서 짧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우리 집 내가 지켰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 순간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었던 단어들. 미안하다, 고맙다, 내 덕분이다.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 속을 뚫고 들어와 묵은 응어리를 하나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자. 지금껏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거 이제부터는 내가 갚아갈 차례야.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는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딸이자 한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뒤, 선영은 지역 여성센터의 초청으로 작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저 자신인 이선영으로요. 청중 중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누구의 그림자로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을 기억하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무대 뒤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날 선영의 이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던 그 시절을 넘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이 오늘도 소중히 불려지기를.